안녕하세요. 땅나와입니다. 주변에 토지 보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토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토지 보상이 대체 무엇인지, 대토는 무엇인지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지 보상금이란 왜, 언제 나오는 걸까요? 토지 보상금은 개인 소유 땅이 나라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 나라에서 내 땅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받는 현금이나 채권을 토지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0조 원의 규모입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겠다거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공익사업에 이용하겠으니 내놔라, 대신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경우에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토지 보상이 나오게 되는 이 공익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할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에서 제4조의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번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등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3번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번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등의 건립에 관한 사업. 5번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번은 1호부터 5호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등 이런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번은 1호부터 5호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번은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말하고요.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공공주택 건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로 건설 사업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공익사업도 있습니다. 3번 토지 수용 제도란 이런 국가의 공익사업의 경우 국가 공공기관의 사업 시행자는 도로, 철도, 항만 사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익적 필요성, 정당한 보상, 수용과 보상 모두 법률에 따라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권리자의 의사 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공공기관 간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되겠죠. 그럼 4번 토지 보상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 보상 절차는 사업 인정 고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 인정 고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사업 인정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생기고 수용 대상 토지가 확정이 되고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 인정고시가 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 계약한 데 약 6, 7개월이 소요됩니다.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때 보상 시기, 방법 등을 공고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감정평가사는 이때 주민이 추천이 가능합니다. 보상액을 산정하고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액 수령과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용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복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 보상금 지급과 공탁을 하게 되면 또 수용 절차가 종결이 되지만 다시 수용 재결 불복 시 이의 신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번 이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과 불복해서 수용 단계로 나아가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협의로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협의 취득은 법률에서는 일반 매매로 보고 협의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계약의 구속력이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반면 수용 재결의 취득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으로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계속 다툴 수가 있습니다. 6번, 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사업 시행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 재결의 경우는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때 보상금을 받거나 법원에 공탁된 돈을 찾으면 됩니다. 7번, 토지 보상의 원칙이 있나요? 토지 보상에는 몇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1번 사업 시행자 보상의 원칙이라 해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법 제61조에 따르면 보상 업무를 보상 전문기관이 대신하거나 지자체 등 기관이 이주대책 업무를 진행한다고 해도 보상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사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인 사전 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현금 보상의 원칙으로 예외는 채권 보상, 대토 보상 등이 있습니다. 현금 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나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는 채권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대토 보상도 가능합니다. 8번, 대토 보상이란 토지로 보상이 가능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은 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대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이 조성된 후 공급될 상업용지, 주택용지, 주차장용지 등을 말하고 보상금의 규모와 공급용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해서 보상금이 클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보상금이 작으면 해당 공급일지 신청자들과 함께 지분으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9번, 토지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토지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의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서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등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보정을 해서 산정을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토지 중에서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토지로는 아무것도 못할 때 남은 토지를 전부 수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나요? 토지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요. 남은 잔여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가 너무 면적이 작고 부정형이어서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농기계가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이 매우 좁고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우 작은 면적이 남지 않는 한 잔여지 매수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차선책으로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토지가 지적도상으로 맹지이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맹지로 감정평가가 되나요? 토지는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토지 현황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가 일시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현장의 사진과 위성사진 등을 첨부해서 증거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12번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와 분리해서 각각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괄하여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